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지난 한 주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슈로 신문이 도배가 됐었는데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받아서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 기사가 더 눈에 들어왔었어요. 이 기사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토큰 비용 경쟁. 도대체 토큰이 뭐냐? AI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제는 무슨 토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토큰 비용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 내용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이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들 전부 다 죽는다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토큰 비용 경쟁,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저가 매수 기회냐 아니면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죽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토큰이 뭔지부터 알아야 할 거잖아요.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AI 모델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최소 단위, 요게 토큰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는 어제 학교에 갔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토큰이라는 게 나는 어제 학교에 갔었다. 요것들이 다 토큰이에요. 그럼 이 문장에서 토큰은 총 4개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한국어잖아요. 한국말. 한국말에는 조사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 조사가 없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AI 모델이라는 게 한국어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다 상대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더 쪼개는 거예요. 나하고 는, 그 다음에 어제, 학교를 또 쪼개는 거예요. 학교, 예. 그 다음에 갔었다, 요것도 쪼개는 거예요. 가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형인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토큰이 총 몇 개인가요?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 토큰이 나오는 거죠. 나는 어제 학교에 갔었다라는 문장을 AI는 나는 어제 학교, 예, 갔었다. 이렇게 총 7개 토큰으로 쪼긴 다음에 이 각각의 토큰을 숫자로 변환을 해서 연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AI가 토큰으로 쪼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모든 언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단어, 부분 단어, 조사, 그리고 문자 단위까지 이렇게 막 쪼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조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존에 있는 단어들 붙여서 새로운 단어들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요거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AI가 결국은 숫자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최소 단위로 쪼개야 범용적으로 계산하고 처리가 가능하겠죠.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AI 쪽에서 토큰의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학습과 추론,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쭉 모은 다음에 GPU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이게 학습이라고 해요. 그럼 추론은 뭐냐? 추론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챗 GPT 같은 모델이 있잖아요. 이 모델에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주는 거, 요거를 추론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학습 같은 경우는 초기에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초기에 수천억, 뭐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개발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학습은 어찌 보면 캐펙스 산업이에요.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큰. 반면에 추론 같은 경우는 어떠냐? 추론은 사용자들이 모델에 접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주는 이거를 추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매일 계속 사용할 때마다 발생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거고 처리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비용이 계속 높아질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추론은 오펙스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학습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공장을 짓는 거, 그리고 추론은 지어진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해서 계속 생산하는 거, 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AI가 학습하고 추론 이렇게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습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업체, 추론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업체, 얘들이 과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용자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게 전부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토큰 있잖아요. 토큰 베이스로 과금을 해요. 근데 학습은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장 한번 지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추론은 공장에서 계속 생산하는 요 개념이기 때문에 토큰이 계속 사용이 되겠죠. 추론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업체들이 추론 쪽에 미쳐있고 추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론 쪽에서 계속 토큰이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AI 사이클을 간단하게 보면 2023년, 2024년도에는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든다고 다들 집중을 하고 있었죠. 서로 GPU 확보하려고 난리였고. 근데 지금 2025년, 2026년 들어서는 어떠냐? 기업들이 모델을 활용하면서 추론 쪽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계가 추론칩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추론칩 얘기가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습 쪽에서 추론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추론 쪽이 기업들이 결국은 사용을 하는 요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되면 토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AI 업체들이 집중할 부분은 하나죠. 토큰당 비용을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지금 AI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과거에는 누가 AI 모델을 잘 만드냐 이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토큰 처리랑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리서치 해보시면 알겠지만 토큰당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AI 모델을 생각하면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 AI 모델이 100개가 넘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AI 모델이 그렇게 많아요. AI 모델이 이렇게 많으니까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계속 토큰당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토큰당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영역이 유명할지 그거를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AI 모델 만드는 영역들. 이 영역은 몇 년 전만 해도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AI 모델이 있기 때문에 AI 모델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좋거나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거나 또는 고객 기반이 확실하지 않으면 토큰 가격 하락이 결국은 비용, 마진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 죽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I 모델 자체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A3 AI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차별화 포인트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CPU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학습이 됐건 추론이 됐건 기본적으로 GPU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추론칩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는 이미 인프라가 돼버려서 모든 업체들이 다 필요로 하는 이런 필수제, 약간 이런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큰 가격이 하락하면 결국 반도체를 설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반도체 설계 효율화 경쟁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알아봤었던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 그래서 반도체 설계 쪽, 요쪽 회사들은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보면 코어웨이브나 IBM이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과거에 비트코인 채굴했다가 지금은 AI 쪽으로 GPU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쪽으로 사업을 바꾸고 있는 이런 임대 사업자들. 요 사업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죠. 사람들이 주목도 많이 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업체들이 임대할 때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는 자금력이 계속 줄어들 테고 근데 이 임대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GPU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들 업체한테 비용이 될 텐데 토큰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비용 하락 속도는 그 속도에 못 미친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대사업자들은 비용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잖아요. 마진 압박이 시달릴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들 업체들 있잖아요. 이들 업체는 사업성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효율이 엄청 좋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노도나도 추론칩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추론칩을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그러면 결국 이거를 만들어주는 회사는 결국은 하나예요. TSMC. TSMC는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기가 굉장히
핫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할 부분도 많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업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그동안에 AI 투자 뒤떨어졌다, 조금 늦었다라고 시장에서 매도당했었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라는 토대 위에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피스 365라든가 기터브 이런 애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는 일이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굉장히 개선시켜주는 것들이잖아요. 코파일럿 예를 들어보면 코파일럿이라는 것 안쪽에는 AI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이 AI를 돌리는 애저라는 게 있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 엑셀, 워드, 기터브 같은 프로그램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회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토큰 가격이 하락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토큰 가격은 결국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비용이 하락하면 바깥쪽에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붙일 수가 있죠. 지금도 애드온 형태로 붙여서 추가 판매 수익을 보고 있는데, 계속 바깥쪽에 프로그램을 하나, 둘, 셋, 네 개씩 계속 추가해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리고 구글은 원래 광고로 수익을 보는 애들이잖아요. 토큰 가격 하락은 비용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비용이 하락하면 결국 광고 수익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존은 어떨까요? 아마존도 타이탄이라는 AI 모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 베드록이라는 AI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록이라는 AI 플랫폼 위에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100여 개의 AI 모델이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존은 유통사업자였잖아요. AI 모델을 유통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챗GPT가 좋고 어떤 영역에서는 제미나이가 좋고 요즘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의 베드록에 접속해서 거기서 각 영역보다 필요한 AI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업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그럼 서비스나우는 어떨까요? 서비스나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안 켜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노트북이 고장나서. 그러면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메일로 AS 부서 쪽에 내 거 노트북 안 켜져 하고 보내겠죠. 그러면 AS 부서 쪽에 있는 사람이 그 이메일을 읽을 테고, 읽고 난 뒤에 담당자를 배정을 할 거고, 배정된 담당자가 노트북이 안 켜지는 이런 이슈를 해결을 하고, 해결한 뒤에는 어딘가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해결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게 전부 다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건데 AI가 붙으면 이제 사람 손 붙을 일이 없죠. 전부 다 AI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과정들을. 그래서 서비스나우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AI가 붙으면 이제는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거죠.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거고. 비용이 절감되고 원가가 절감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나우도 굉장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토큰 가격이 하락했을 때, 토큰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됐을 때 좋아지는 영역이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일부 소프트웨어 회사들, 특히 이쪽에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